1번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5가지를 쓰시오. 1번 CCA, 2번 하족, 3번 이타, 4번 프타, 5번 체크리스트. 이 단어를 부르는 방법은 뭐 제각각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CCA, 하족, 이타, 프타, 체크리스트라고 외웠습니다. 이 중에서 2번이랑 4번은 이제 문제로도 만나본 적이 좀 있어서 좀 익숙하죠. 이거 하족 기법으로 이제 그 영어를 한글로 변형하는 거 있잖아요. 성질상 증가, 성질상 감소, 막 그런 것들과 이제 FDA는 이제 패스셋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2번이랑 4번은 조금 이제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연동을 시켜서 좀 외울 수 있게 하자면은 단위 공정이라는 말이 이 문제에서만 들어가게 되는 단어인데 음식을 만들 때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이제 조수, 이제 연습생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이제 셰프죠. 자세부터 이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조수가 아니라 일단은 얘가 이제 잘 하고 있나 아닌가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셰프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셰프 체크,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셰프 체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삭 숫돌의 작업 시 작업 전 1분 이상, 연삭 숫돌을 교체 시 작업 전 3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하고 작업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여서 1분, 3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연삭 숫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 그냥 돌인데 그 사포 느낌의 나는 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의 안전밸브 형식의 5가지 항목을 쓰시오. 1번 요구 성능, 2번 유량 제한 기구, 3번 호칭 입구 크기 구분, 4번 호칭 압력 구분, 5번 평형형. 이제 안전밸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약간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을 들었는데 이 S랑 F 부분에 이 단어를 음, 어떤 단어의 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기 입력형이라고 저는 외우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4번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리시버식 외부식 후드는 문진 등의 발산원 가까이 설치한다. 2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3번 포이식, 부스식 후드 형식을 우선적으로 설치. 4번 분진 등의 발산원 제어하는 구조로 설치. 어, 이 문제를 보고 이제 국소라는 단어를 포인트로 잡았는데 약간 국소 마취라는 느낌으로 이곳 부분에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곳 부분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안전보건 표지 중 적합한 경고 표지를 쓰시오. 1번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2번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물체가 있는 장소, 3번 경사진 통로 등의 입구, 4번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여기서 이제 단어를 추출을 하고 이제 경고 표지이기 때문에 맨 뒤에는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맨 뒤에는 이제 경고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폭발성 물질을 그대로 폭발성 물질 경고로 하시면 되고 이제 떨어질 물체가 있잖아요. 떨어질 물체를 낙하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경사진 통로에서는 우리가 약간 뭐 산을 올라가다가 빈혈이 생겨서 약간 뭐 몸의 균형을 뭐 상실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몸 균형 상실 경고로 외우시면 되고 이제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주의하는 물질 이게 바로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화성 물질 경고라고 약간 수학적으로 하면 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문제였다. 6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를 6단계로 쓰시오.
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방식이 조금 뭐 앞글자를 따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관성량 대사푸라고 외웠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외우는 방법이 첫 글자를 따면은 그 다음 글자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외우기 쉽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맨 앞에 있는 관, 정정, 안재, F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관성량 대사표로 하는 게 앞뒤에 살도 붙일 수 있어서 그게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성량 대사표로 외웠습니다. 7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세 가지 쓰시오. 1번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 제조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번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 이 문제에서는 인증이랑 면제인데 이제 인증을 면제받았다. 이거는 약간 특혜거든요. 정치인들이 약간 특혜 의혹이 좀 많은데 그분들 이제 면제시켜주는 특혜 그 이제 중추적인 이슈는 거의 이제 연고 느낌이거든요. 뭐 대학교 선배라든지 뭐 같은 지역의 뭐 산악회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연고다라고 외웠는데 인증 면제 나오면은 연고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8번 건설공사에서 해당하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서류의 기한과 첨부 서류 두 가지를 쓰시오. 1번 착공 전날까지, 2번 작업 공사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음, 이게 영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 있었던 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산업안전기사에서 며칠까지, 며칠 전까지 뭐 그런 문제에서는 30일 전까지 그리고 착공 전날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왔네요. 그리고 이번에 작업 공사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여기 문제에 애초에 답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근데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공사에서는 우리 이것도 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댐이라든지 뭐 50m 기반 되는 뭐 다리 교량 건설 그리고 뭐 골자 깊이가 10m가 넘는 거 뭐 이렇게 건설공사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토대로 이제 작업 공사별이라는 사를 좀 덧붙일 수가 있고 공사 기후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은 이거는 좀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행히 착공, 작공으로 외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기후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9번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 교육 내용을 5가지 쓰시오. 1번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위해성, 3번 취급 시 주의사항, 4번 적절한 보호구, 5번 응급조치 유령 및 사고시 대처법. 이것도 저번 시간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이거 MSDS, 이 문제가 파생된 게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전에는 아마 그 양도 제공을 포인트로 잡고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건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제 맨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대물치적응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제가 외웠던 방법보다는 수위를 최대한 좀 낮춰서 좀 알려드리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술을 잘 드세요. 잘 노시고 몸도 좋고 이제 또 유흥도 잘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거를 어, 이제 여자분들, 여성 근로자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네, 여성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이게 이제 띄어쓰기 느낌이 조금 중요한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교육을 좀 받는다, 뭐 이렇게, 대물 취적응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라고 좀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최대한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알려드렸는데, 이 느낌이 확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방호장치 안전 인증 기준에 의한 소형 전기 기기 및 방폭 부품에 표시해야 하는 최소 표시사항을 쓰시오. 요 문제도 이제 산업안전기사에서 최소 표시사항은 이 문제 하나죠. 그래서 답은 1번 U 또는 X기호, 2번 형식, 3번 기호 EX 및 방폭 구조 기호, 4번 제조자 이름 또는 상표. 그래서 최소 표시사항, 그러니까 최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뭘 표시를 하냐? 뭘 써야 되냐? 네, U형을 기재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하여 접지해야 하는 기계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1번 휴대용 선전등, 2번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3번 고정형 전기 기계기구, 4번 이동형, 휴대형, 고정형 전동기계기구, 5번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사실 저는 전기 쪽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 접근이 좀 쉬웠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표시는 따로 해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알려드릴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일단 문제를 하나씩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자면 사용전압이 150V가 넘는다라는 거에 저희 첫 영상에 이제 첫 1번 문제가 220V는 접속 금지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전압이 220V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20V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요즘 KC 규정은 다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3번과 4번을 같이 보자면은 이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 꾸며주는 말을 잠깐 생략을 하고 고정형 전기 기계기구 그리고 4번에 이동형 휴대형 고정형 전동기계기구 이게 비슷하면서도 더 길잖아요. 이게 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전기 기계 기구는 저 이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는 한 번 배치를 하면 정말 뭐 이사할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 계속 있잖아요. 먼지가 쌓일 때까지. 그래서 고정형 전기 기계 기구는 이런 가전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동형, 휴대형, 고정형은 이제 전동기계 기구라고 해서 뭐 전동기라고 하니까 약간 그 면도기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이동할 수 있고 휴대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죠. 예. 이동형, 휴대형, 고정형은 전동기계 기구가 다 된다. 이렇게 외웠고 이제 5번에 이제 이게 수변 장소, 물 이제 습기도 있고 이런 장소에서는 이제 꼭 누전 차단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접지를 또 해야 되는데 콘센트가 이제 옛날 집들은 콘센트에 접지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핫상이랑 N상 두 개만 거의 물려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접지가 안 돼 있는 콘센트도 접지를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 휴대용 손전등 이거는 그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제 비계를 변형하거나 다시 쓸 때 손발 연연기라고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전등 손 부분이 전 첫 번째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접지랑 코드 플러그 쓰는 그런 가전제품을 계속 외우셔야지 되는데 이거는 계속 외우시면은 조금 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접지도 접지인데 접지 파생된 문제가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12번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에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가지를 쓰시오. 1번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2번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번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금속체 칸막이, 망 및 유사장치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에 접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산업안전기사를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약간 실생활에 좀 근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안전기사를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많이 만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양중기나 타워크레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다 이제 철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높기 때문에 뭐 천둥번개가 치면 얘가 피리침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울 수가 좀 있었던 게 이제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인데 그냥 일반 양중기가 아니라 전동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기를 쓰는 양중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프레임과 궤도에 접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얘는 이제 비전동식이죠. 비전동식인데 전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프레임만, 궤도는 아니고 프레임까지만 한다. 3번에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구, 금속재 칸막이망 이런 유사장치인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뭐 고압의 설비이거나 뭐 철탑이거나 어떤 전기 가까이만 있어도 그윙 하는 그 변압기 같은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 뭐 전자기파가 통해서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감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튼튼한 기계적으로 강도가 좀 튼튼한 철골로 하되 이제 또 전자기파가 이렇게 감전될 수가 있으니 요것도 이제 접지를 땅으로 해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게 그렇게 입에 잘 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여러 번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엔 다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동식 양중기는 프레임이랑 궤도다. 근데 이제 비전동식이지만 전선이 붙어 있으면은 프레임까지만 한다. 이제 고압 이상의 설비에 대한 보호 장치에도 접지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입금지 표지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2번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3번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및 실험실 등. 이제 출입 금지 표지라고 하면은 이제 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몸 좋으신 분이 입구에 딱 대기하고 계시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옛날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안 나오면은 어허 썩 끄지라 하면서 어허 썩 끄지라 그래서 허석금으로 어허 썩 끄지라 이렇게 첫 글자만 외우고 나서 이제 허가 대상 물질 마지막은 금지 대상 물질이고 이건 실험실까지 포함을 하면서 성면은 저희 이제 그 특급 방진 마스크 했을 때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최고의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라고 해도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허석금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 구조 부분 변경 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중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공사 4가지를 쓰시오. 1번 터널공사, 2번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3번 지상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4번 최대 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5번 다목점 댐. 이거 아까 제가 건설공사 종류별 작업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착공 전날까지라고 했던 거가 이 문제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포인트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공사인데 이게 대통령이 공사를 한다 치면은 이게 이제 민간공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만드는 그런 공사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공사 같은 느낌으로 외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터널, 이제 굴착, 그다음에 31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약간 뭐 우리 서울에 이순신이래 그 세종대왕 앉아 계시죠.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거, 뭐 인천 저기 국제공항 갈 때 그렇게 큰 다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댐, 이제 한수원 같은 느낌으로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15번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 2번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3번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4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 5번 사업 내 연락 방법. 자, 이제 사진을 하나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뒤돌아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겠다. 예, 해체를 이제 계획 중인 그런 이제 커플들이에요. 그래서 어, 아니
인터뷰를 하죠. 이제 여자분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왜 뭐 때문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아, 기도 안 차서요. 아, 기도 천연. 기도 천연으로 일단은 외웠고, 보통 이제 건축물 같은 것들을 해체를 할 때, 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떼서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폭약을 심어서, 폭탄을 심어서 터뜨려서 한 방에 우르르르 넘어지게, 아니, 뭐 넘어지게가 아니고요. 한 번에 폭삭 주저앉게 하는 게 이제 유럽에는 좀 이게 전문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화학류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쇳덩이 구슬이 달린 그런 걸로 이제 퉁퉁퉁 치면서 깨부시는 장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기계기구라고 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크레인 해체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냥 방법이랑 순서예요. 산업 안전기사는 꼭 이게 들어가요. 방법도 들어가고 순서도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라고 외워서 도면이라고 꼭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은 다 부시고 나서의 돌멩이나 뭐 시멘트 가루 등 이런 것들 처분을 어떻게 하나.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해체할 때 이제 폭탄을 터뜨릴 때 이제 3, 2, 1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사업 장래 연락 방법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16번 안전모의 내관 통성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번 A2형 및 AB2형의 관통거리는 9.5mm 이하, AB형의 관통거리는 11.1mm 이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좀 쉽게 외우려면 두 가지의 생각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 B를 좀 없애 볼게요. B가 이제 저는 가슴처럼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B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 여기 1번은 A2형이 되고, 2번은 그냥 A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원래는 이제 2컵의 이제 가슴인데, A컵처럼 보였던 거죠. 왜냐면 이제 옆에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감추고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2번은 이는 그냥 딱 봐도 알아요. 딱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양반이 슬쩍 물어보죠. 너, 너 사이즈가 몇이냐? 그래서 예, 저는 2컵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놀래서 어, 매우 구호, 매우 구호, 구호, 구호가 되고요. 이번에 예, 저는 A컵입니다 하니까 너는 절벽에 포도씨구나 해서 절벽에 포도씨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1.1mm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를 제거를 해야 답이 좀 보입니다. 17번 늘어난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1번 제조된 때보다 길이가 5% 초과하여 증가된 것. 2번 제조된 때보다 링 지름이 10% 초과하여 감소된 것. 3번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서 여기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단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을 제외하고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번과 2번을 먼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까지 외우시면은 3점으로 나오면은 3점을 다 받겠죠. 이 문제를 일단 쉽게 외우려면은 저는 이 달기를 보면은 딸기가 생각이 난다고 했고, 체인이 전 또 거꾸로 해서 인체라고 해서 약간 템프로 느낌이 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템프로 동사자를 이제 사용을 금지를 해야 된다. 왜냐? 어딘가가 좀 뭔가 늘어났대요. 어딘가에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조금, 좀 늘어났다. 왜 늘어났는지 한번 이유를 보니까, 길링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길링균이다. 어디가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길링균이 걸렸다라고 저는 외웠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고무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무줄을 많이 이제 쓰게 되면은 처음에 새거 고무줄보다도 길이가 조금 늘어나 있죠. 그래서 5% 초과를 했을 때 이런 조건이 붙어서 증가가 되면은 이제 좀 노후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링 지름이
그러니까 단면이, 고무줄의 단면이 10% 넘게 감소된 것. 이거 고무줄을 끝에서 끝까지 쭉 늘려보면은 고무줄의 단면이 되게 얇아지면서 늘어납니다. 되게 작아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고무줄이 가만히 있을 때는 두껍잖아요. 근데 늘려지니까 얇아진다. 10%나 넘게 거의 얇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8번 말비기의 구조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높이 2m 초과시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 2번 지지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하고 양끝에 올라서 작업 금지. 3번 지지부재 간에 보조부재로 고정하고 지지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로 한다. 이 말비기라는 단어의 문제는 산업안전 기사에서 이거 딱 하나인데, 와, 이게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일단은 저는 말비계라고 하면은 말이 생각이 나고 말의 고기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사진을 좀 떠왔는데, 일단 우리가 말을 탈 때 말의 키가 보통 2m가 넘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이 40cm는 돼야 된다. 보통 작업 발판의 폭이 40cm라는 답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2m 초과시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을 쉽게 외우시거나 지지부재로 시작하는 답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부재의 이 답을 외우실 수가 있다면 외우시는 게 좋은 게, 이런 사다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 전등을 설치를 할 때 이런 사다리라고 할까요? 사다리 같은 거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만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은 2번이랑 3번을 외우시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장에서는 바닥이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상태도 아니고, 어떤 좀 시멘트 가루 같은 것들도 좀 흩날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꼭 해야 하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지 이 끝에서 작업을 하다가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작업을 하지 마라 라고 2번의 답이고요. 이 보조부재로 고정을 하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보조부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강재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누군가가 여기를 치고 가거나 하면은 바로 쓰러지겠죠. 근데 이 지지부재, 자기의 다리가 수평면에서 기울기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따지면은 이게 또 90도로 딱 직각이면은 안 되고 75도 이하여야 한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보면은 다 이 정도 기울기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75도 이하인 거는 자꾸 보시면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향 보기라고 생각을 외우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물질을 설명하고 있다. 빈칸을 채워라. 1, 2, 3, 4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빈칸에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읽지 않고 이제 딱 포인트 단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구 투입 실험으로 한데 경구가 9가 되려면은 3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300 정도로 외우시면 되고, 이 토끼에 대한 경피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끼털로 모피 코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피는 약간 저희가 이제 입는 의류잖아요. 의류하면 또 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이라는 단어를 경피로 포인트화 시켜서 외울 수가 있었고, 이제 3번에 ppm이라는 단어를 좀 봤는데, 왜냐면 이 쥐에게 4시간 흡입시키는 걸로 반 정도 죽이는 거는 3번과 4번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로 외울 수가 있었는데, ppm이 이 짝대기를 이렇게 올리고 꺾으면 숫자가 5가 되거든요. 그래서 5, 5, 25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에서 2500이라고 어거지로 좀 외웠고, 다행히도 이게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50%를 사망시킨다라는 이런 용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 곱하기 50 해서 2500으로 외울 수가 있었고, 4번에 이제 리터가 나오는데, 리터는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10으로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구, 경피, ppm, 리터로 이거는 이제 숫자만 빠르게 외우시는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번 지명하여 산소 농도 측정하게 할 것. 2번 20m 초과 굴착 시 통신 설비 설치. 3번 20m 초과 굴착 시 통기 설비 설치. 4번 안전한 승강 설비 설치. 일단은 이 답을 좀 체크를 하기 전에 잠함 우물통 내부에서 급격한 침하 방지 조치를 쓰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침하에 포인트를 줘서 침 바로 외워라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 문제를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잠함 우물통 비슷한 단어 잠함 우물통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온다. 4가지 정도 쓰는 거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명을 꾹 해서 산소를 측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20m 초과 굴착시를 꼭 써주시고 통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응급조치라든지 어떤 뭐 공사나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공기가 좀 후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기 설비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m 초과는 아니지만 일단은 되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산업 안전기사니까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살을 붙여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지명, 통신, 통기, 승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U자형 거리용 안전대 구조 기준을 적으시오. 1번 신축 조절기, 각 링 및 동체 대기 벨트가 있을 것. 2번 신축 조절기는 루프에서 이탈하지 말 것. 3번 각 링 및 D링은 착용자 동체의 양측의 위치. 어, 저는 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 애초에 저는 건설 쪽이라든지 산업안전 쪽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 신축 조절기 링 뭐 벨트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한 번쯤 보고 나서 외우면은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조절기랑 링, 벨트 세 개가 이제 이 문제에서 주인공인데 먼저 좀 볼게요. 신축 조절기를 보면은 이놈입니다. 신축 조절기. 그러니까 뭔가 사이즈를 조절하는 놈이겠죠. 좀 그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이놈이 신축 조절기인데 요 여기 이제 로프에서 이탈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하고 싶어도 이탈이 안 될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탈하지 말 것이라고 외우면 되겠고 이제 각 링이랑 D링을 보면은 여기 8번이랑 7번인데 요 놈이 각 링이고요. 이놈이 D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참 뭐가 차이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벨트 넣는 부분이랑 요거를 같이 합치면은 영어로 D라고 표시가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뭔가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죠. 그래서 요놈은 각 링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전체는 그냥 벨트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보이는 회색 부분이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한 건데 각 링이랑 D링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위치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림이 양쪽에 이렇게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좀 추가를 해서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분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신축 조절기랑 링이랑 벨트인데 요것들을 그림이랑 조합을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축 조절기, 링, 벨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은 이제 U자형 거리용 안전대에서 U자형 거리용 이제 U자형 거리용이 이제 너 자니? 하면서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헤어진 남자가 이제 전 여친한테 카톡으로 너 자니? 하면서 이렇게 전화 거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U자형 거리용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핸드폰이 이제 링이 벨링 신.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병신은 아니고 그냥 링벨신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링벨신이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건 안전교육 내용을 4가지 쓰시오. 1번 설치, 해체 순서 및 작업 방법. 2번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 3번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 4번 신호 방법 및 요령. 요거랑 비슷한 문제로 예전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를 할 때 작업계획서를 쓰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외우는 방법이 종순인지 종순이 찌찌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치랑 해체만 하는 겁니다. 설치 또는 해체. 깔끔하게 이제 0 또는 1인 거죠. 다른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설치랑 해체만 깔끔하게 하는 이제 전문가들, 이제 장인으로서 좀 생각을 할게요. 이분들이 이제 제작의 신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제작하는 데 신이다. 그래서 제작의 신. 제작의 신이라고 일단은 외우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항상 이제 설치 해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순서, 도면,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뭐 이런 것들이 꼭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설치 해체 순서 및 작업 방법 이거를 그대로 이 문제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고 타워크레인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해체를 하는 게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설치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단계인데 해체는 그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제 붕괴,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붕괴랑 추락 이런 재해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응급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설치나 해체를 할 때 신호랑 방법으로 김씨 이제 그만하고 밥 먹고 하게 이렇게 신호 방법이랑 요령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작의 신, 설치, 해체 이렇게 외우시면은 타워크레인은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설치, 조립, 해체 쪽에 문제가 좀 파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헷갈리지 말고 이게 교육 내용인지 아니면 뭐 작업 계획인지 꼭 이렇게 주의를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